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너무 정말로 결혼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게 지금도 그래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남편이 지금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보고 있어요. 예, 김현미 대표도 사실은 스토리는 대단해요. 대단한데 그거를 오늘 얘기할지 안 할지를 나는 궁금해.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개봉박두. 예, 하세요. 네. 뭐 저는 이제 그냥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학원을 오픈해서 작게 혼자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고 계속 교습소를 혼자서 운영하면서 용돈벌이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남편한테 나도 돈을 버는데 왜 당신은 살림을 안 하냐, 뭐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이제 다툼도 뭐 그렇게 있으면서 평범한 신혼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를 낳고 목요일 수업에 보신 분들은 인사했잖아요. 저희 아들 둘째거든요. 이제 둘째를 낳은 지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도 그냥 뭐 다른 날처럼 평범하게 이제 그날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남편 번호예요. 그런데 정말 느낌이 영화처럼 정말 느낌이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남편 되시는 분 핸드폰이냐,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갔죠.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뇌출혈이라고 했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을 받고 나서도 제가 이제 남편에게 가나다라라고 말을 하면 남편은 아자차카로 들리고, 남편이 아자차카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입에서 가나다라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마비가 올 거다. 근데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주변에 그런 분도 한 분도 안 계셨고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냥 신기했던 거는, 제가 그 응급실에 서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이 정말 맑고 또렷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지금 살아있구나. 내 온몸의 세포가 다 일어나서 하나하나 다 느껴지는 듯한 느낌? 지금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모든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날 만우절이었는데 남편이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근데 그때 남편의 모습이 그때 당시 둘째 아들 모습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둘째는 이제 8개월 정도 됐으니까 엄마 말은 알아듣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몸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남편은 그것도 안 되긴 했죠.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도 이렇게 안아가지고 휠체어에 올려주고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 가서 변기 위에 올려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들이 돌 때쯤에 애들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책상이나 벽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걸으니까 남편도 그때 이제 침대를 잡고 혼자 앉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돌잔치를 집에서 간단히 했는데요. 그때 휠체어를 타고 집에 처음으로 외박을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소장님한테 뭐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수술을 하면서 제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때도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그때 정말 그랬어요. 결혼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왜냐면 남편이
그 4바퀴 달린 지팡이가 있어요. 상체를 이렇게 얹어서 걸을 수 있는. 그날 그 4바퀴 달린 지팡이 위를 붙잡고 재활 치료실에서 서서 걷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너무 정말로 결혼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게 지금도 그래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원래도 긍정적인 사람인데 남편이 아프고 나서 더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더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는 시각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로 수입이 많이 줄고 병원비가 첫 달에 거의 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중대 무슨 병원 질병 해가지고 거의 10%만 병원비를 내는 건데도 그게 800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내는 돈이. 그래서 다달이 그게 줄긴 했지만 실비가 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간병사님 그때 하루 인건비가 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간병사님 도움 없이는 애기들이 어려서 저도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1년을 꼬박 입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 동안 입원 생활을 정리하고 퇴원해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아침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남편을 병원에 물리치료센터 데려다주고 아이들 다시 데려오고 남편 또 다른 병원에 데려다주고. 왜냐면 남편이 제가 그때가 35이고 남편이 39이었거든요.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치료센터 다 쫓아다니면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한테 조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잠깐 학원에 와서 수업을 했어요. 1시간 수업하고 또 1시간 사이에 아이들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또 수업하고 또 1시간 사이에 남편 병원에서 데려오고 또 수업하다가 집에 가서 저녁 챙겨주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보다 10kg가 더 빠졌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살도 찌고.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학원의 수업을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4살, 2살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이들 밥을 먹이고 가까스로 먹였겠죠. 몸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음식을 만들고 나서 가스레인지 불을 안 꺼서 냄비가 다 타고 정말 불이 붙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그렇게 나고 연기가 나도 남편도 아이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위험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줄인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리고 이제 그때 학원에 처음으로 이제 강사 선생님을 모신 거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학원을 빨리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2분을 모신 분이 지금까지 이제 원장님, 부원장님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저의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그때까지 배워둔, 소장님한테 배우고 전수받은 그런 홍보 방법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그동안에 조금씩 구축해 놓았던 거를 실제적으로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수업을 많이 줄이고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또 이혼도 할 수 있고 자식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칠 수 있잖아요. 비장애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아프고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물론 저도 그전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죠. 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정말 병원에서 가장 많이 소외받고요. 또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그리고 그냥 곳곳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그것을 오로지 우리 네 식구가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더 이렇게 소외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장애 아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치료센터 가니까 정말 운동장에서 마구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 장애 아이들의 교육 환경, 또 한부모 가족들, 그런 소외되고 있고 가려져 있는 부분들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강하게 들었고요. 남편이 한 1년 전쯤에는 운전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운전하던 날 남편이 저한테, 이제 언어 치료도 꾸준히 받고 말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운전기사 하느라고 고생했어 여보, 이제 내가 어디든지 데려다 줄게, 내가 평생 김기사 해줄게 하더라고요. 이제 또 올 3월에는 다시 또 취업이 돼서 일도 시작했고요. 또 의사소통도 굉장히 좋아져서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원활하고. 네. 춘천에는 공지천이라고 야외공원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주말에 저희 네 식구가 자전거 빌려가지고 각자 한 대씩 타고 공지천에서 의암댐 거쳐서 이렇게 북한강까지 자전거 코스가 굉장히 예뻐요. 근데 정말 그런 그림은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남편도 혼자서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전에 정말 힘들 때는 친정엄마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친정엄마는 그래 힘들지, 그래도 아픈 사람만 하겠냐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아프지만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해주고 우리 가족을 걱정해주고 하는 게 너무 큰 힘이 되었고요. 저는 남편이 재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사실 더 이렇게 남편을 많이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운동을 정말 게을리하지 않고요. 좌절하거나 우울해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늘 긍정적이고 또 농담도 잘해서 제가 좀 이렇게 심각하게 뭔가를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유머러스하게 잘 받아들이고 넘겨주고, 그래서 그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큰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보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게 남편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공개하기 전에 상의를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예상외로 흔쾌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링크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마 집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가족들을 배려해주면서 생활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만큼 사랑해 여보. 울면 너무 우울할까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저는 학생들에게도 코칭할 때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거의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남편하고 또 아이들하고 잘 힘들지만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학습 코치를 하면서 공부했던 것들도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파도 아내는 행복할 수 있고요. 아빠가 아파도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뛰어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환경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요.
그런 저의 마음이 진실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안 운다고 그러더니 네, 안 울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울어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스토리를요. 알고 있었고 참 그러면서도 겉으로 막 밝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스토리예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참 존경스러워요. 예.